글쓰기가 좋아지면서 곧 작가의 꿈을 키웠습니다. 내 이름을 댄 책을 내고 싶었습니다. 그 꿈을 품은 후에 얼마 되지 않아 작가의 꿈을 이루었습니다. 2015년까지 10권을 출간하고 싶다는 소원을 이미 이루고 벌써 20권이 넘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이 돈벌이를 떠나서 글 쓰는 일이 좋았습니다. 이 나름대로 보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쓴 글이 누군가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고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에 뿌듯했습니다. 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성취감도 느낄 수 있으니 일거양득이었습니다. 그래서 글쓰기를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좋아하는 일을 발견하려면 스티븐슨의 말대로 영혼이 항상 깨어 있어서 그것 찾아내야 합니다.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이 여러분들이 평소에 생활하는 모습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마트에 가면 제일 먼저 달려가는 코너가 어디인지, 서점에 가면 어떤 분야의 책을 유심히 살펴보는지, 학교에서 가장 좋아하는 과목 무엇인지, 방과 후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배우는 것은 무엇인지, 유튜브에서 자주 검색하는 동영상은 무엇인지 등을 관찰하면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발견된 공통분모가 여러분이 좋아하는 일입니다. 그 일과 관련된 직업, 직업이나 정보를 꼼꼼히 따지며 할 수 있는 일을 찾으면 됩니다. 그것이 후는 직업으로 연결됩니다. 이 중국 속담에서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아라. 그럼 평생 억지로 일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바람의 딸, 걸어서 지구 3바퀴 반의 저자인 한미아 작가는 긴급구호 전문가로서 현재는 월드 위단 소속의 국제 구호 활동가로 활동 중입니다. 그가 우리나라를 넘어서 전 세계를 다니며 활발하게 일할 수 있었던 것은 하고 싶어서 좋아하는 일에 도전했기 때문입니다. 원래 이 한비아 씨는 안정적인 홍보 회사를 다니다가 그만두고 어린 시절에 마음에 품었던 세계 일주를 떠납니다. 두 발로 걸은 거리가 지구 3바퀴 반을 돌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즐거웠다고 합니다. 하고 싶은 일을 했기 때문에 기쁘게 세계의 오지를 탐험한 것입니다. 그는 또 여행 중에 가난과 전쟁, 척박한 자연환경 때문에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을 도와야겠다는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 월드비전의 구호 활동가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봉사하는 삶을 살았지만 돈도 벌 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경험한 삶을 엮어서 책으로 출간했는데 모두 베스트셀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서 물질적인 보상도 없고 가치 있는 일을 하면서 세계 속에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 중에서 저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고민하는 친구가 많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찾지 못해서입니다. 이 좋아하는 일을 발견하면 해야 할 일이 생깁니다. 가령 작가가 되고 싶으면 책을 읽어야 합니다. 습작도 꾸준히 하면서 글쓰기 능력을 형성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분명 그런 가정은 즐겁고 행복할 것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고 좋아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투자의 기대로 불리는 워런 버핏은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많습니다. 그는 빌 게이츠와 함께 기부문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재산을 기부했는데 기부한 만큼 돈도 많이 벌고 있습니다. 그가 컬럼비아 대학교에 소강하는데 어떤 학생이 손을 들고 성공의 비결을 물었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돈을 많이 벌어들 것 같은 일을 선택하지 말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십시오. 나는 운 좋게 좋아하는 일을 일찍 발견했습니다. 이 공자도 논어에서 같은 의미의 말을 전합니다. 알기만 하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만 못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보다 못하다고 말입니다. 결국 성공의 여수는 자기가 하고 싶고 좋아하는 일을 찾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들도 무엇을 좋아하는지 발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더 잘하게 되어서 실력도 향상이 됩니다. 전문가적인 능력이면 어딜 가도 인정만을 받고 물질도 따라옵니다. 그렇다면 현재 나는 어느 위치에 있을까요? 삶의 방향을 설정하려면 우선 현재 자기 삶의 어떤 상태에 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이 내비게이션에서 길을 찾을 때 중요한 것은 목적지가 아니고 바로 현재 위치입니다. 이 현재 위치를 바탕으로 목적지로 가는 경로를 파악해야 합니다. 진로를 탐색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현재 자신의 상태를 파악해야 나아갈 삶의 경로를 디자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다음 질문에 자신의 상태를 체크하면서 진로를 탐색해 봅시다. 이 첫 번째로 목표가 없다. 하지만 이렇게 살아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번째는 역시 목표가 없다는 문항으로 시작해서 첫머리로 시작해서 목표를 간간히 찾고 싶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아 괴롭습니다. 세 번째로는 목표가 없지만 때가 되면 생길 것이기에 걱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목표가 없다. 목표에 대해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목표가 있지만 희미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도 목표가 있지만 자주 바뀌기 때문에 언제 바뀔지 몰라 걱정된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다섯 번째 문항부터는 목표가 있는데 이 일곱 번째 문항도 목표만 있을 뿐이지 목표를 이룰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는 말입니다. 여덟 번째는
구체적인 계획에 따라 노력하지만 성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로 목표를 향해 오늘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열 번째는 목표의 필요성을 높이지 못하고 작심삼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이 아마도 아홉 번째 문항이 약간 긍정적인데 그러면 성공한 미래 모습을 마음으로 그려야 할 것입니다. 이 미국의 라디오 방송 진행자인 폴 하비는 눈을 감은 사람은 손에 미치는 곳까지 그의 세계이고 무지한 사람은 아는 것까지가 그의 세계요. 하면서 위대한 사람은 비전이 미치는 곳까지가 그의 세계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두 눈을 감고 10년 후나 20년 후의 삶의 모습을 떠올려 보이기 바랍니다. 무엇이 보이는가요? 자기의 앞날이 선명해 보인다면 그것을 이룰 확률은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막연하게 무엇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자기 미래의 모습을 명확한 이미지로 그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도의 전문가들 이미지 자극은 1년 뒤에 25% 기억으로 남지만 텍스트의 기억 효과는 단지 15%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미지가 텍스트보다 메시지 전달과 그것을 각인시키는데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계적인 비즈니스 컨설턴트이자 동기부여 전문가인 브라이언 트레이시도 같은 말을 전합니다. 정신세계를 제어하기 위한 첫 번째 작업은 시각화입니다. 이것은 자아 개념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기법입니다. 이 시각적인 이미지는 욕구를 강화하고 믿음을 깊게 합니다. 동시에 의지력을 향상하고 끈기를 길러줍니다. 그렇게 꿈을 이룬 자신의 모습을 꿰뚫어보는 능력을 비전이라고 합니다. 아직 꿈의 길을 나서지는 않았지만 이미 꿈을 이룬 모습을 마음속으로 그리는 것, 즉 자신의 미래를 시각화하는 작업입니다. 미래가 선명하면 삶의 활력이 넘치고 어려움과 실패 속에서도 쉽게 좌절하지 않습니다. 이 뚜렷한 성공 이미지가 있으면 인생의 밑그림을 명확하게 그릴 수 있습니다. 그 위에 노력과 도전이라는 붓으로 색칠을 해가면서 멋진 인생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특히 청소년은 하얀 도화지에 밑그림을 그려나가는 때입니다. 인생의 밑그림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이뤄나가야 할 일은 무엇인지를 찾을 때 그릴 수가 있습니다. 밑그림이 그려져야 색칠을 해도 실패할 확률이 줄고 멋진 그림을 완성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합시다. 스티븐 코비의 코미디언이 아닌 미국의 컨설턴트의 말을 인용해서 다음 영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